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과천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남편하고 이제 2살 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저희 바로 위층에는 시아버지가 살고 계시고요. 같이 살아도 되는데 굳이 마다하셔서 위층 아래층 이렇게 살고 있네요. 자주 보는 것하고 같은 집에서 사는 건 또 다른 거라며 서로를 위해서 이게 더 좋다고 하셨어요. 이런 걸 보면 소위 꼰대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건 나이가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 나름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시아버지를 엄청 잘 따르고 좋아하는데요. 참 인자하고 관대하시지만 공공질서라던가 예절 문제에 있어서는 엄하게 가르치세요. 아들은 그런 할아버지가 더 멋지다고 하더라고요. 이쯤에서 다들 시아버지가 사별하시고 혼자 되신 건가 궁금해하실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살아계시기는 하는데 저희와 왕래를 안 하세요. 정확히 말하자면 저희가 더는 안 보고 살기로 했어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는 정말 기막힌 사연이 있는데요. 시아버지가 원래 참 잘 나가는 사업가였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정말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집에서 내쫓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뒤늦게 알게 된 저희 부부도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었죠.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진심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오래 같이 살아온 자기 남편을 가장 힘들 때 버린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 부메랑을 지금 고스란히 맞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어떻게 시아버지와 아랫집 윗집으로 살게 된 건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시어머니는 사실 남편의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남편의 친어머니는 유치원 때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초등학생 4학년 때 제가해서 꽤 오랜 세월 남편을 키워주기는 했어요. 남편도 새어머니를 그냥 엄마라고 부르는 게 아주 자연스럽다고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잊을만 하면 자기가 새어머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는 했대요. 저게 내 속으로 낳은 애가 아니라 내 마음을 모르는 거야. 내가 남의 애 키워주고 내 아이는 없으니 이게 무슨 팔자인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남편 앞에서 서슴없이 했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연애할 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인사하러 갔을 때에 어째 시어머니가 아무리 부드럽고 상냥하게 웃고 있어도 냉정한 사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왜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는데 본인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반면 시아버지는 처음부터 참 소탈하고 다정하신 게 마음에서 우러나와 보였어요. 누구나 좋아할 법한 사람이 바로 시아버지였어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공무원이고 엄마가 보습학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시댁에 비하면 참 평범했어요. 시아버지는 중소업체이지만 꽤 사업을 잘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를 반대하시면 어쩌나 싶었는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어요. 그게 거칠애로 느껴지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저와 저희 친정을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미연이라고 했지? 아버님이 공무원으로 오래 근무하셨다니 참 성실하신 분이군. 어머님도 그렇고 집안 분위기가 그래서 미연이도 성실한 거구나. 제가요, 직접 뵙는 건 처음인데 어떤 면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성욱이한테 많이 들었지.
미연이가 회사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도 말이야. 책임감 강하고 끈기도 있다고 들었다. 그런 건 일 좀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커온 거야. 부모님이 정말 딸을 잘 키우셨어. 반면에 시어머니는 은근히 저희 집을 깎아내렸어요. 하여간 저 양반은 고리타분하다니까. 요즘 책임감이니 끈기니 누가 그런 걸 좋아한다고 그래요? 지금은 튀어야 되는 세상이야. 연예인이고 잘 되는 애들 봐봐. 다 톡톡 튄다고. 내가 아가씨가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내 생각은 그렇다는 거니까 오해는 말고. 네, 어머님, 오해 안 할게요. 걱정 마세요. 아직 결혼 결정된 것도 아닌데 어머님은 너무 빠르고. 이 사람 결혼한다고 인사 왔는데 그런 말이 어딨어. 그리고 통통 튀어 보이는 것도 우리가 볼 때만 그런 거지. 그 사람들도 남들 모르는 노력이 있는 거라고. 요즘 그렇게 일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능력 없는 사람들이지. 이는 참. 아무튼 일절만 하고요. 나는 아직 어머님 소리 부담스러워.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안 그래, 아가씨? 여보, 성욱이가 좋다고 집에 인사까지 온 거야. 성욱이 이런 적 없다고. 그러니 자꾸 그런 말은 하지 마. 맞아요, 엄마. 저 미연이랑 꼭 결혼하고 싶어요. 좋게 봐주세요. 정말 이 집 부자가 쌍으로 처음 보는 여자 편 만드네. 알았어. 내가 이 집에서 권리가 있나 뭐? 시어머니는 새침하게 말하더니 뾰로통해져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아무튼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한테 눌려서 그런지 아니면 명분이 없어서 그런지 대놓고 반대는 안 하더라고요. 남편도 저희 집에 인사를 마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상견례 때 시어머니가 참 인상적인 말을 했더랬죠. 안사돈께서는 집안일 하랴 밖에서 돈도 버시랴 힘드시겠어요. 애들 뒤치다거리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네요. 그래서 미연이도 책임감이 강해졌는지도 모르겠네요. 자기가 알아서 하다 보니까 자연히 그렇게 된 거죠. 둘째 따님도 참 독립적이라고 하던데요. 이래서 가정 환경 조성이 참 중요해요. 그러게요. 애들이 알아서 잘해줘서 제가 일하기 수월했습니다. 우리 딸들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는 여자가 그렇게 밖에 나가서 돈 벌지는 않았잖아요. 지금이야 그런 세상이지만 저희 때야 뭐 여자는 집에 있고 친구들이나 만나고 험한 일 안 하면서 살았으니까요. 그렇다고 안사돈이 대형 학원처럼 큰 사업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안사돈이 저랑 취향이 안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혼수 맞춤집을 정했으면 해요. 제가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는데요. 저 입는 거 쓰는 거는 제 마음에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정해도 되겠죠? 당신 이건 실례지. 서로 조율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 마음에 드는 대로 고른다고 하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사부인. 제가 이 일은 집에 가서 다시 상의하고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큰딸 결혼하는 거라 서툰 부분이 많습니다. 잘 의논해서 알려주시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볼게요. 엄마는 점잖게 말씀하셨지만 속 많이 상하셨을 거예요. 물론 내색은 안 하셨는데요. 시어머니가 보습학원 운영하시는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 건 맞으니까요. 저는 솔직히 많이 불쾌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남편이 나중에 사과했어요. 자기 엄마가 너무 지나쳤다고요. 아빠랑 둘이 잘 이야기해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도 하더군요. 남편이 그렇게 먼저 시어머니 앞에 바람막이가 되어줬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둘 사이는 좋아서 결혼을 해도 시어머니 때문에 싸우고 결국 이혼하는 커플들도 많잖아요. 저 역시 남편이 적극적으로 제 입장에 서지 않았으면 결혼을 고려했을 것 같아요. 온통 명품 브랜드로 휘감고서 상향간척하지만 이기적인 시어머니가 힘든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이런저런 자잘한 일들이 있기는 했지만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마쳤고 신혼집은 회사와 가까운 쪽으로 얻었어요.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에 근무했거든요. 지금은 남편이 다른 회사로 옮겼지만 1년 전쯤까지 거의 같이 출퇴근을 했네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 저희 친정 가까운 데에 얻었다고 꼬투리를 좀 잡았어요. 거리상으로 저희 집에서 친정이 시댁보다는 차로 10분 정도 가까운 건 사실이었지만 어쨌거나 친정이고 시댁이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구워 삶아서 친정 가까운 데에 신혼집을 차렸다고 뭐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주말에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는 늘 이런 식으로 빈정거렸어요. 아, 꼭 생각보다 한 20분쯤은 늦게 오네? 그러게, 성욱이 네 처가보다 본가에 가까운 데로 집을 얻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니? 니들이 늦게 오면 우리 점심 먹는 시간도 늦어지고 그러면 저녁도 늦어지고 나이 들수록 식습관 규칙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그리고 세아가 네가 만드는 음식들이 너무 서민적이라서 우리 건강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내가 비건을 해달라는 건 아닌데 적어도 건강식에 대해 정보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니네 친정에서는 이렇게 맵고 짜고 달게 먹을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먹은 지 꽤 됐어. 너도 좀 분발하고 노력해라. 너 노력하는 거 잘한다며. 이 사람이 애들 오기 싫게 왜 이렇게 잔소리야. 적당히 해. 20분 늦은 걸로 뭘 호들갑이야. 당신 아침도 다른 날보다 늦게 먹어서 배도 안 고플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건강식으로 제때 챙겨 먹었다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더 철저히 지키겠다는 소리지. 정말 사람 무한하게 왜 이래요? 두 분 싸우지 마세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음식 레시피 더 고민해 볼게요. 아버님, 다음부터는 늦지 않고 올게요. 그래도 네가 이렇게 순종적인 맛이라도 있어 다행이다. 그렇게 나와야지. 그리고 당신은 나한테 애들 앞에서 면박 주기 전에 내 생일날 사주기로 한 반클리프 팔찌 살 생각이나 해요. 왜 나랑 매장 갈 생각을 안 해? 아, 또 그놈의 명품 타령. 그 매장이 어디 도망가? 당신 생일 한 달도 더 남았구만. 원참. 품절 될까봐 그러지. 그런 거 금방금방 나가는 거 몰라요? 이래놓고 생일 다가오면 진짜 생일 선물 갖고 싶다고 또 사달라고 하려고 그러지. 시어머니는 정말 명품병이 걸렸나 싶을 정도로 명품을 좀 심하게 좋아했어요. 시아버지는 점잖게 타일이기는 하셨지만 결국 이기지 못하고 사주시기도 했고요. 시어머니가 제가 만드는 음식을 사사건건 못마땅해 하고 집 위치 갖고 계속 뭐라 하니까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엄마, 왜 갑자기 그렇게 음식에 까다롭게 구는데요? 원래 안 그랬잖아. 언제부터 건강식 챙겼다고. 엄마 그냥 전처럼 브런치 카페 가셔서 늦은 아침 드세요. 그러면 저희랑 밥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집은 엄마가 다시 사주실 거 아니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빠가 집 해주시려고 한 거 엄마가 반대해서 저희 모은 거랑 대출로 한 거예요. 제가 엄마가 반대한 거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금방 새빨개지더니 혼자 뭔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 다 했다며 자기 엄마가 어떻게 나오든 별 상관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내 편 돼줘서 정말 고마워. 나도 어머님 마음에 드는 음식 만들 수 있게 노력할게. 자기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어. 엄마가 매번 마음에 안 든다고 지적한 거, 그 다음에는 고스란히 반영해서 다른 거 만들고 그랬잖아. 요즘 자기처럼 그렇게 요리해주는 며느리가 얼마나 될까?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다음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나 지금 집 나왔어. 여기 남해 쪽에 있는 호텔이야. 내가 정말 서러워서 집에 그대로 있지 못하겠구나. 내가 나온 지 벌써 하루가 다 되어가는데 네 시아버지는 나 찾을 생각도 안 한다.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성욱이 나 여전히 새어머니 취급하는 거 알아. 근데 너까지 그러는 것 같구나. 이러는 거 아니다. 나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구나.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찍어서 보내온 사진은 꽤나 넓은 호텔방이었어요. 그저 그런 호텔도 아니고 4성급 이상이었고요. 거기서 내다 보이는 기가 막힌 풍경하며 이거는 놀러 간 거지 가출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어쨌거나 저는 남편한테도 문자를 보여주고 같이 시아버지를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새아가, 너 우리 집 오고 얼마 안 돼. 이런 모습 보여 미안하구나. 사실 저 사람 평생 저러고 살았다.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살면서 이혼하고 싶은 순간이 왜 없었겠냐. 정말 참지 못할 것 같은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성욱이 돌봐주는 거랑 내가 선택한 사람인데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러고는 쓸쓸한 표정으로 차에 올라타셔서 시어머니를 데리러 가셨어요. 다음날 저녁 늦게야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아주 밝은 표정으로 백화점 쇼핑백을 잔뜩 들고 집에 왔더군요. 보니까 시아버지가 기분 풀어주려고 백화점 데려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가 가겠다고 했겠죠. 저는 그때 시아버지가 진짜 보살이 따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랬고요. 시어머니 명품 사랑은 너무나 대단해서 누구를 비교할 수도 없네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아무 말도 안 할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해외 출장에 갈 때면 꼭 제 카드로 24개월은 할부를 해야 할 정도의 명품 선물을 부탁하고는 했어요. 시어머니 본인이 해외여행 갈 때는 더 했죠. 그것도 시아버지가 다 돈 내는 거였는데 말이에요. 한번 해외에 나가면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씩 가 있곤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게 편하기는 했어요. 시아버지와 저희끼리는 우순도순 말도 잘 통했거든요. 그러다가 한번 해외여행 한 달을 다녀오고 명품 쇼핑까지 싹 하고 온 시어머니가 카드를 한도 초과해버린 일이 있었어요. 그걸 알고도 시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시어머니도 눈동자가 갈 길을 잃기는 했더라고요. 아니 뭐 어떻게 쓰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어차피 당신이 나 쓰라고 준 건데 어떻게 쓰든 내 자유 아니에요? 이 사람 참. 그럼 생활비는 어쩌려고? 뭘로 밥할 건데? 아니 뭐 그런 걱정을 해요? 우리가 언제 밥 굶고 살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소리는 말아요. 통장에 현금도 좀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시아버지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셨고 시어머니가 여행에서 사온 자기 물건을 챙겼어요. 저는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시어머니가 혼자 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지가 돈 있으니까 내가 같이 살지. 지가 지껏 돈 없어 봐?
내가 왜 살아? 그럼 나 쓰고 싶은 거 다 쓰게 해줘야지. 말투가 어찌나 독하고 냉기가 나오던지 듣던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눈이 마주치더니 아랑곳 않고 물건들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있잖아, 어머님 말이야. 원래도 좀 부유하게 자라셨어? 어릴 때 외가댁 몇 번 갔는데 그냥 평범했던 걸로 기억해. 외삼촌들은 오히려 백수에 가게 하다가 말아먹고,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꽤 힘들어하셨던 기억도 있는데. 근데 그건 갑자기 왜? 아, 명품 수집하시는 게 원래도 그러셨나 해서. 에휴, 나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낙인 것 같기는 해. 남편과 이런 대화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 정말 큰일이 생겼는데요. 그게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몰래 회사 공금에 손을 대려고 직원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 직원이 시아버지한테 말했다고 해요.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참 당당하더라고요. 이쯤 되면 그 회사에 내 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 나가서 일하면 집안일은 누가 했겠어요? 내가 한 거잖아, 내가. 내 좋아한 덕이 분명히 있으니 회사에 기여를 한 거지. 그래서 내 돈 쓰겠다는데 뭘 그렇게 뭐라고 해요? 회사에 내 돈이 어딨어? 그런 건 없다고. 그럼 당신 개인 재산을 나눠주던가. 아님 나 해외여행 더 시켜줘요. 돈을 쓸 수 없어서 답답하니까 그렇잖아요. 어린애처럼 때를 쓰는 시어머니를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설득하느라 진땀을 뺐네요. 저야 괜히 말 얹으면 더 큰일이 날까봐 그저 조용히 시어머니 좋아하는 음식만 만들었고요. 그런 일이 있고부터 시아버지가 뭔가 고민이 깊어진 것 같았어요. 그 무렵 마침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금지가 됐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며 한숨도 쉬셨죠. 하지만 시어머니 사치병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집에서 배송시킬 수 있는 건 죄다 주문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봐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요. 전처럼 밖을 다니는 게 자유롭지 못하던 때에는 그런 걸 안 봐서 다행이다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코로나의 여파는 저와 남편에게도 닥쳤네요. 저희 회사가 어려워져서 저는 강제로 휴직을 신청해야 했고 남편은 배달 일을 하러 갈 때도 있었어요. 월급을 전에 반밖에 못 받았거든요. 어렵기는 했지만 친정에서도 조금씩 보태주셨고 저희도 이건 한때니까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서로를 격려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가 어찌되든 별 관심 없었네요. 그렇게 자기가 쓰는 거에는 카드 한도 찰 때까지 사면서 우리한테 어떻게 지내냐는 전화 한 통을 먼저 안 했거든요. 저는 그러려니 하고 포기했어요. 시어머니한테 그런 걸 바라는 건 해가 서쪽에서 뜨기를 바라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할 무렵이 되어 다시 시댁에도 가게 되었어요. 물론 해외여행은 여전히 금지였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아주 헬쓱해서 들어오시더니 이러더라고요. 회사가 문을 닫았다. 그동안 정리할 게 있어서 말 못했는데 정리가 끝났어. 내 건 남은 게 없더구나.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해 여보. 시아버지는 정말 건실하게 회사를 운영하셨기 때문에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어요. 중소기업 상도 타시고 매스컴도 탄 적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죠. 그만큼 어려운 시기인가 보다 했고 저와 남편은 다른 걱정은 말라며 시아버지를 위로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파래져서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를 완전 기가 질리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내 명품 팔자고는 하지 마요. 나 그렇게는 절대 못해. 그건 내가 친구들한테 보이는 품위 유지 도구라고요. 이럴 때에는 자진해서라도 갖고 있는 귀금속부터 다 팔아서 집에 보태는 게 맞지 않나요? 시어머니는 자기 물건은 단 하나도 손댈 수 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결혼 때 받았던 예물을 팔아 시아버지 용돈부터 드렸어요. 내가 정말 너를 볼 면목이 없구나. 시애비가 돼서 물려줄 세사는 없고 오히려 이렇게 예물까지 팔게 했으니 말이야. 그런 말씀 마세요. 저런 건 이럴 때 쓰라고 마련하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아버님. 네 산딸도 얼마 안 남았는데 걱정이 많구나. 몸은 어떠냐? 걱정 마세요. 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몸조리하는 거는 친정에서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마음 안 쓰셔도 돼요.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그런 말씀 마시라니까요, 아버님. 사실 그때 제가 아기 낳기 한 달 전쯤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저한테 미안하다고만 하셨고 나중에 더 잘해주겠다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남편이 퇴근하면서 시아버지를 모셔온 거였어요. 같이 저녁이라도 먹으려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커다란 보스턴백에 캐리어까지 끌고 오더라고요. 남편은 잔뜩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더군요. 세상에, 엄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데? 아버님하고 저녁 같이 먹으려고 온 거 아니야?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그새 시아버지 모르게 도장이니 서류를 훔쳐서 아파트 명의를 싹 자기 걸로 만들고 시아버지를 그대로 내쫓았다는 거였어요. 저렇게 짐을 다 싸서 밖에 내놓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시댁 아파트가 많이 고급이라서 1층에 안내 데스크 있고 직원들 있는 데였는데 거기 직원들도 시아버지가 안타까워 어쩔 줄 몰라 했대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주인이 된 집에 마음대로 시아버지를 들여보낼 수도 없었고요. 저는 일단 시아버지를 집으로 모신 다음에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더니 문자만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내 수준에 안 맞는 사람들하고 더는 같이 못 살겠으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생일이나 명절 때는 계좌로 입금해라. 니들은 니들 알아서 살아. 이제 이 집은 내 거야. 그리고는 제 번호도 남편 번호도 차단을 했는지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혔지만 정작 가장 충격이 클 시아버지는 담담하시더라고요. 그분 앞에서 제가 더 화를 내봤자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하겠고 어쩔 수 없이 안으로 분을 삼키며 시아버지께 식사를 차려드렸네요. 고맙구나. 내가 오늘 이건 잊지 않으마. 나 잠시 시골에서 지내야겠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아버님, 어디를 가시려고요? 그냥 여기 계세요. 시골에 작지만 땅이 조금 있다. 집도 있고 충분히 혼자서 지낼 만해. 너 아이 낳으면 그때 다시 오마. 내가 여기 있으면 지금 너한테 도움 하나도 안 된다. 라고 하시며 다음날 굳이 집을 나가셨어요. 저는 태어날 아이도 아이지만 시아버지 걱정이 돼서 거의 매일 전화를 드렸네요. 다행히 동네 분들이 이것저것 도움을 주셔서 그럭저럭 지내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제가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는 연락을 할 수 없어서 시아버지께만 연락을 드렸고 시아버지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저희 부부는 그때도 직장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불안한 상태이긴 했지만 어떻게든 아이를 잘 키워보자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네요. 당시 병원은 여전히 병문안도 올 수 없고 선물도 받을 수 없어서 저는 조리원으로 옮겼다가 21일이 지나고 집에 와서야 제대로 축하를 받을 수 있었어요. 친정엄마가 시어머니 아파트에 찾아가 데스크를 통해서 제가 아들을 낳았다고 알렸는데도 시어머니는 축하한다는 말만 전했을 뿐 다시 통화를 하거나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정말 지독하다 싶더라고요. 게다가 데스크 직원 통해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말까지 했대요. 뭘 요구하지도 말고요. 남편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아파트 1층에 가서 한바탕 했던 모양인데 저한테는 말을 안 하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어느 날 불쑥 시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아이 축하한다고 어디서 정말 고급진 유아용 선물만 사오셔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아버님, 이거 받으니 제가 눈물이 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 안 했다. 그리고 세아가 이거 맡아줄 수 있겠니? 그러더니 저한테 서류 가방 하나를 주시더군요. 저는 무조건 알겠다고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됐는데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시아버지였죠. 세아가 나 지금 싱가포르에 간다. 이제 해외에 나갈 수 있게 됐잖아. 가서 좋은 소식 들고 올 테니 세아가 너는 가방 안이나 보려무나. 다녀오마. 네? 싱가포르요? 아버님, 무슨 일이신지. 제가 미처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전화는 끊겨버렸어요. 저는 시아버지가 두고 가신 가방을 열어보고는 완전 깜짝 놀랐어요. 그도 그럴 게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에 남편 이름으로 된 통장에 주식 양도한 서류까지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한테 전화했고 남편도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본다고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건 바로 이랬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결국 재산을 거덜내거나 시아버지 돈까지 전부 손을 댈 것 같아서 시어머니 진심을 알고 싶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 대표에서 물려나며 재산을 정리했고 시어머니한테는 망했다고 한 거였죠. 사실 시아버지는 전부터 IT 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투자를 조금씩 했었는데 그게 성과가 좋아서 본격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완전 시커먼 속내를 제대로 드러냈고 그걸 본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빼고 저희한테 지금 주실 걸 주신 거였어요. 시아버지는 싱가포르에서 다시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지금쯤 니들이 다 알게 됐겠구나. 나는 여기서 나랑 같이 투자하던 친구 만나서 잘 쉬고 있다. 돌아가면 성욱이 엄마 고소부터 해야겠구나. 아무튼 조금만 기다리거라. 아버님, 근데 저한테 이런 아파트를 이거 너무 과해요, 아버님. 그럴 거 없다. 내가 갈 곳 없이 성욱이 따라 니네 집 갔을 때 세아가 네가 나한테 밥 차려줬잖니? 그 힘든 상황에서도 내 입에 맞는 거 주겠다고 네가 없는 돈 털어 재료 주문하는 것부터 다 봤다. 그때 결심했어. 그 아파트는 세아가 줘야겠다 하고. 아무튼 이제 니네도 고생하지 말고 살아야지. 서준이도 있는데 니들도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럼 나 여기 있다가 들어갈 테니 그때 보자. 시아버지는 저희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에 처하는 걸 보고 바로 여윳돈을 마련해 줘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아무튼 남편도 저도 시아버지의 연기에 깜짝 놀라고 말았네요. 얼마 후 귀국하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도와 서류 위조를 한 중개인부터
잡았고 시어머니를 사기죄로 고소하셨어요. 시아버지가 망한 게 아니었고 해외에 있는 투자가와 함께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거라는 걸 알게 된 시어머니는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시아버지한테 싹싹 빌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잠시 저희 집에 계셨거든요. 성욱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나 가난하게 사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랬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어? 나 너무 무서웠다고. 그 아파트도 어떻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도 그동안 같이 산 정이 있잖아. 나 이대로 쫓아내지 마요. 한 번만 봐줘요. 얘들아, 니들도 아버지한테 말 좀 잘해줘. 내가 가면 어디를 가겠니, 이 나이에. 거기 나가서 어디서 지내. 당신 좀 그만할 수 없어. 애들한테 그런 부탁하는 거 염치 없지도 않아. 얘들 힘들 때 한번 들여다보기라도 했어. 지금도 봐. 손자한테는 관심도 없고 자기만 살겠다고 이러고 있잖아. 당신 툭 하면 성욱이가 자기가 낳지 않아서 섭섭하게 한다 그랬지? 아니야. 당신이 그러고 있어. 단 한 번이라도 성욱이 친자식으로 생각했으면 이러지는 않았을 거야. 그동안 살았던 정이라고 했나? 정이 있어서 나를 그렇게 내쫓았어. 당장 여기서 나가.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지만 시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저희 집을 나간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저희 친정을 찾아갔더라고요. 친정 엄마한테서 연락이 와서 들어보니 아예 거기서 눌러 앉을 생각인 것 같았어요. 아니, 우리 집에 얼마나 계실 건지는 알면 좋겠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이라니? 나도 뭐라고 말하기가 참 그렇네. 엄마 어떡하지? 그렇게 제 전화 통화를 듣던 시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며 친정으로 쫓아갔고 시어머니를 끌어내다시피 했다고 해요. 저는 아이를 보느라 가지 않았거든요. 시아버지는 친정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저 이 사람하고 이혼할 겁니다. 이미 사기죄로 고소도 했고요. 그러니 절대 이 사람한테 뭐 해주지 마세요. 그동안 자기가 한 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여기를 찾아올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우리 앞에서 사라지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그때 시어머니가 한 말에 다들 어안이 벙벙했대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그럼 내 명품들이라도 줘요. 그건 내 거잖아. 그러니까 내 명품들 다 내놔요. 명품들 둘 집도 없으면서 그것들은 가져가겠다고? 그것도 웃기지만 나는 줄 수 없어. 그거 내 돈으로 산 거지 당신 돈으로 산 거 아니잖아. 당신 몸에 지니고 있는 건 줄게. 하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못 가질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그 집 내가 현관 열쇠 아예 뜯어버리고 새 걸로 달아놨으니까 그런 줄 알고 다시는 그 아파트 들어갈 생각 마. 아, 푸네. 아, 내 인생 말년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그러게,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 시아버지의 추상 같은 호령에 시어머니도 친정 부모님도 남편도 놀라서 다 입을 다물었다네요. 아무튼 시어머니는 그 후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독하게 고소도 진행하셨고 그 아파트도 팔아버리셨네요. 명품도 다 처분하셨고요. 나중에 시어머니한테는 지방에 20평쯤 되는 아파트 하나를 해주는 걸로 끝내셨대요. 저는 사실 시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신 것만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려울 때 집까지 빼앗고 쫓아낸 사람한테 그러기 쉽나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사람을 아주 극단으로 내몰지는 않는 분이셨어요. 그 후 저는 회사로 다시 복직을 했고 남편은 시아버지 친구분의 투자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결국 시아버지와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죠.
저희는 상위 끝에 시아버지와 같은 아파트에 살기로 했고, 그렇게 저희가 윗집 아랫집으로 살게 됐네요. 언제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나 싶게 평온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혹시 지금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을 보내셨으면 해요. 그러다 보면 좋은 시간이 또 오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